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한자풀이 20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리자입니다. 밭전자와 흑도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농토 사이의 땅에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해서 마을이라고 하고, 밭에 흙이 많이 쌓여있는 밭두둑, 밭이랑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동리, 마을 동자와 합쳐져서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이란 뜻이고,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스릴 리, 이치리자, 왼쪽은 구소록변이고 오른쪽은 밭이랑이란 뜻이네요. 합쳐가지고 밭이랑 같은 옥의 문익결이 잘 보이도록 갈고 닦는 것처럼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 글자는 옥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땅속, 돌 속에 섞여 있는 옥을 캐내서 그 문익결이 잘 보이도록 이치에 맞게 갈고 닦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원리, 근본 원자와 합쳐가지고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라는 뜻이고, 이치는 이룰 치자니까 도리에 맞는 취지라는 뜻이네요. 들야자, 여기서 왼쪽 편은 마을 리자로 쓰인 글자고, 오른쪽 글자는 배를 짤 때 시시를 감아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북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배를 짤 때 북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마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 들녘이란 뜻입니다. 야외, 바깥에 자니까 시가지에서 바깥쪽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을 말하고, 이면은 들녘처럼 비교적 낮은 곳에 있는 숲이라는 뜻입니다. 동력동, 꿰일동자, 이건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첫째는 나무목자에 해일자를 합쳐놓은 글자로 해가 떠올라 나무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동력이다 해서 혼자 쓸 때는 동력동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 뜻은 곡식을 담은 자루의 위아래와 중간을 묶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 수 있도록 막대기로 끼워 놓은 모양의 글자로 봐서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일 때는 자루 또는 꿰일동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동서, 동쪽과 서쪽이라는 뜻이고, 동양, 큰 바다 양자니까 동쪽이 큰 바다인 태평양과 접해 있는 아시아를 말합니다. 이 글자가 자루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에 꽁꽁얼동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얼음빙자와 자루동자를 합쳐가지고 물이 얼면은 자루를 묶어놓은 것처럼 꽁꽁 언다는 뜻입니다. 다음 무거울 중, 거듭중자. 이 글자는 꿰일동자의 아래쪽 나눌 팔자를 생략하고 여기에 곧게 설 정자, 이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요. 보면은 여기에다가 곧게 설 정자를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무거울 중자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루를 묶고 막대기를 끼워 두 사람이 앞뒤에서 곧게 서서 드는 짐이 무겁다. 그래서 무거울 중이라고 했고, 물건을 거듭 쌓아놓으면 무겁다 해서 거듭 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은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할 중자로도 쓰고요. 또 그리고 위에 부분 여기를 이렇게 생략하고 아랫부분 그 마을 리자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중요, 중요할 중자와 중요할 요자를 합쳐가지고 귀중하고 요긴하다는 뜻이고, 중보, 여기서는 거듭 중자와 겹칠 복자로 쓰였네요. 그래서 거듭하거나 겹친다는 뜻입니다. 움직일 동자, 무거울 중자, 오른쪽에 힘력자를 합쳐가지고 무거운 물건도 힘을 쓰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동, 기계나 설비 등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 말하고, 동정, 정자가 고요할 정자지요. 합쳐가지고 움직임과 고요함, 즉 운동과 정지라는 뜻입니다.
씨종, 심을 종자, 벼화변에 무거울 중자를 합쳐가지고 벼 중에서 무거운 것만 가려낸 것이 벽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벽씨를 땅에 심는다 해서 심을종이라고도 하죠. 종자, 씨 종자와 자식 자자를 합쳐가지고 식물의 씨와 동물의 새끼를 말합니다. 종류, 류자는 비슷한 무리작에서 비슷할 류자, 무리류자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특질에 따라 비슷한 무리들끼리 나누어 놓은 사물의 갈래라는 뜻입니다. 종발종, 모을 종자, 세근변에 무거울 종자를 합쳐는 글자인데 세부치로 만들어서 무거운 종발 또는 술잔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종발을 엎어놓은 모양이 세북과 같다 해서 세북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북이라고 하는 것은 쇠로 만들어서 북을 치는 것처럼 소리가 나게 하는 종을 세북종이라고 합니다. 또 종발에 물을 따라 모은다 해서 모을종이라고도 하고요. 종기, 기운기자와 합쳐서 기운이 한 군데로 모아져 뭉친다는 뜻입니다. 헤아릴 양자, 수량양자, 이 글자 우측에 있는 이 아침단자는 아침의 뜻이 아니고 저울 때에 올려놓은 물건의 모양이고 그 밑에 있는 이 마을리자는 무거울 중자의 위쪽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고 쓴 글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울 때에 올려놓은 물건의 무게나 수량을 헤아린다는 뜻이고요. 중량 하면은 무거울 중자와 헤아릴 양자 합쳐가지고 물건의 무거운 정도, 즉 무게라는 뜻입니다. 감량은 덜 감자와 합쳐가지고 수량이나 무게를 줄인다는 뜻이 되겠죠. 양식량자, 쌀미자와 헤아릴 양자를 합쳐가지고 분량을 헤아려서 밥을 지어 먹는 쌀이 양식이다, 곡식이다. 그래서 양식량, 곡식량이라고 합니다. 양식은 먹을 식자니까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라는 뜻이고 양곡은 곡식 곡자와 합쳐가지고 양식으로 쓰는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아이동자입니다. 글자 모양이 설립자 밑에 마을자를 써놨는데 여기서 이 설립자는 죄인 신자의 아래쪽 열십자를 생략한 글자고 또 마을리자는 무거울 중자의 윗부분을 이렇게 생략하고 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생략하지 않고 원 글자대로 쓴다면은 죄인 신자 밑에 무거울 중자를 쓴 이런 모양의 글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략해 가지고 쓰는 글자인데 이 뜻은 무거운 죄를 범한 자를 사람들이 무시하며 어린아이 취급했다 해서 아이동이라고 하는데 무거운 죄, 즉 중죄를 지은 사람들,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애들처럼 저 나쁜 놈, 이놈 저놈 하면서 어린아이 취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동, 아이아자와 합쳐가지고 나이가 적은 아이들을 나타낸 뜻이고 동요, 요자가 노래 요자니까 어린이를 위해 만든 노래라는 뜻입니다. 거무흑자 아래쪽에 있는 요 모양을 보면은 이 불꽃염자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불꽃염자의 위쪽에 있는 불화자는 흑도자로 변형시켰고 밑에 있는 불화자는 불화발로 바꿔가지고 쓴 글자고 그 위쪽에 있는 요거는 굴뚝의 모양을 표현한 거고 거기에 점 두 개를 찍은 거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궁이에 불꽃이 피어오르게 불을 뗄 때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연기가 검은색이다 해서 거물흑이라고 합니다. 흑연, 연자는 나변자지요. 탄소물질이 포함되어 색깔이 검은 납이라는 뜻이고 흑백은 흰백자로 봐서 검은색과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거듭증, 겹칠증자, 이 글자는 맨 밑에가 돛단지 모양이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요거는 떡을 찌는 시루의 모양입니다. 시루는 구멍이 뚫려서 그 김이 올라오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뭐 지푸라기 같은 걸 엮어 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는 거고, 맨 위에 있는 이 나눌 팔자는 떡을 찔 때 김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솥에 얹은 시루에서 김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인데, 이 글자의 뜻은 솥과 시루가 거듭 겹쳐 있다 해서 거듭증, 겹칠증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증조, 거듭증자와 할아비조자를 합쳐가지고 할아버지의 아버지란 뜻이고, 증소는 거듭증자와 손자 손자를 합쳐서 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네요. 다음은 더할 증자, 흑도자에 거듭증, 겹칠증을 합쳐가지고 흙이 거듭 겹쳐지도록 걷어올려 뿌리를 북돋아준다, 더한다는 뜻입니다. 고구마 같은 거 심고 나면 흙을 북돋아주지요. 증가, 더할 가자와 합쳐가지고 분량이나 수치가 더 늘어나거나 많아진다는 뜻이고, 증감은 덜 감자니까 더 많아지거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층층자, 맨 위쪽이 모음시자고 그 아래에 거듭증, 겹칠증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의 몸이 거듭 겹쳐서 살 수 있도록 집 위에 있는 다락방 2층을 말합니다. 1층에도 사람이 살고 2층에도 사람이 사니까 사람이 마치 겹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2층 방을 얘기합니다. 층계, 계단계자와 합쳐가지고 걸어서 층 사이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계단이라는 뜻이고요. 고층은 높은 층을 말하네요. 모일해자, 이 글자는 위쪽이 모일집이라고 하는 요 글자고, 그 아래쪽은 아까 설명드린 거듭증, 겹칠증 요 글자에서 위에 있는 나눌 팔자를 생략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와 모일집자를 합쳐가지고 솥과 시루가 거듭 겹치듯이 한 군데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회사, 사자도 모일 사자니까 합쳐서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는 뜻이고, 회담은 담자가 말씀 담자입니다. 합쳐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를 한다는 뜻이고요. 편말익자, 이 글자는 말뚝에 나뭇가지를 덧대어 표시를 한 편말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아래에다 다른 글자를 넣기 위해서 그 말뚝의 모양을 세로로 반드시 긋지 않고 약간 굽혀놓은 그런 글자입니다. 대신대, 시대대자, 사람인변에 편말익자를 합쳐가지고 안내할 때 사람이 할 일을 편말이 대신한다는 뜻이고요. 또 사람이 할 일을 편말이 대신하듯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대신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라고 해서 시대대라고도 합니다. 대신, 몸신자와 합쳐가지고 사람이 몸으로 해야 할 일을 편말에 표시하여 알려준다는 뜻이고, 시대는 때시자와 합쳐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대신 나타나는 새로운 때라는 뜻입니다. 법식자, 편말익자와 만들공자를 합쳐가지고 편말을 사실에 맞게 만들어 세워놓은 것이 본보기이며 하나의 법이다 뜻이고요. 법식, 법자도 법법자죠. 합쳐가지고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이라는 뜻이고, 격식, 격식격자와 합쳐가지고 격에 맞는 일정한 방식이라는 뜻이네요. 시험시자, 말씀변변에 법식자, 본보기식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일을 본보기대로, 즉 법대로 했는지 말로 물어서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시험, 험자도 시험 험자니까 합쳐서 재능이나 실력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말합니다. 시식, 먹을 식자와 합쳐가지고 음식의 맛을 보려고 시험 삼아 먹어본다는 뜻입니다. 군사무자, 이 글자는 창과자의 모양을 이렇게 변형해서 쓴 글자인데 마치 편말익자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편말익이 아니고
창과자가 변형된 글자고 여기에 그칠지자를 합쳐가지고 창을 들고 난리를 그치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군사라는 뜻입니다. 무사사자와 합쳐가지고 무예를 익히어 그 방면에 종사하는 군사라는 뜻이고요. 문무, 그를 문과 합쳐가지고 학문을 익혀 급제한 문관과 무예를 익혀 급제한 무관을 일컫습니다. 문무백관이라는 말도 있고 문무를 합치면은 양반이라고 합니다. 창과자,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낫이 달린 창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는 무기와 연장 겸용으로 창, 무기, 연장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 모양이 배틀과 같다 해서 배틀 같은 기구의 모양으로도 쓰입니다. 모과, 창모자와 합쳐가지고 모든 종류의 창이란 뜻이고 나라국자, 밖에 에워쌀 위자는 나라의 국경선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창과자가 들어있고 또 입구자가 들어있는데 입구는 사람의 먹는 입이니까 국민을 뜻하고 또 한일자는 땅을 나타내서 국토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 네 글자를 합쳐가지고 적이 혹시 침입하지 않을까 의심되어 창을 들고 국민과 국토를 에워싸고 지키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국가, 집가자와 합쳐가지고 개별 가정의 총합체로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가 갖추어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국민은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싸움전자, 오른쪽은 창과자고 왼쪽에 있는 글자가 그 새를 잡을 때 쓰는 고무줄 총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고무줄 총으로 새를 잡을 때 돌을 한 개씩 넣고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가니 놓으면은 반동에서 튕겨 나가면서 새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한 개씩 나간다고 해서 혼자 쓸 때는 헛단이라고 그러는데 튕겨 나가서 새를 맞춘다 해가지고 다른 글자 합쳤을 때는 모두 튕겨 나간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와 창과자를 합쳐가지고 창을 들고 적진을 향해 튕겨 나가듯이 달려나가 싸운다는 뜻입니다. 전쟁, 다툴 쟁자와 합쳐가지고 나라나 단체들 사이에 무력을 써서 다투는 싸움이라는 뜻이고요. 휴전은 쉴 주자니까 전쟁하는 나라가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싸움을 멈추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칠벌, 벨벌자, 사람의 변에 창과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이 창을 들고 적을 친다, 벤다 그런 뜻이고요. 벌목은 나무를 베는 것이고 벌초는 무덤의 풀을 베어서 깨끗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글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고 또 단어들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화면을 정지시키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0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